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오후 4시 56분 막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전화 한 통 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66세인데요. 66세 어머님이시고요. 자,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떻게 불편하신지 말씀 나눠주세요. 네, 환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저 자꾸 넘어져요, 저는 이상하게. 자꾸 넘어지세요? 네. 네. 그래서 다치신 데가 있어요? 예, 머리 다치고, 지금도 눈도 막 퉁퉁 부어가지고 몸이 시퍼들었어요. 아이고. 병원에 다녀오셨어요? 예. 뭐라 그러던가요? 병원에서 뭐라고 안 그랬지. 그냥 신랑한테 맞아 소리인 줄 알지. 병원을 어머니 가셔야죠. 상태에 대해서. 예. 빨리 병원에 가셔야죠. 가서 엑스레이 검사하고 이런 기본 검사를 하셔서 아니, 엑스레이 찍었어요. 뭐라 병원에 그러던가요? 입원하려고 지금 그랬는데요. 네. 입원해야 되는 건지 몰라서 지금 전화 상담하는 건데. 네, 엑스레이 검사를 했는데 뭐라 그러던가요? 엑스레이 검사니까 저기 무릎 수술 관절 2번 수술했고요. 허리 수술 2번 했거든요. 네네. 근데 네. 그렇게 넘어지기 잘하는 거예요. 지가요. 아니, 네네네네. 최근에 넘어지셔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검사를 하셨어요? 예. 뭐라 그러던가요? 병원에서. 그냥 입원해라고 그랬죠. 그냥 입원하라 그래요?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라. 네. 그럼 어머니 무릎 넘어지다. 이전에 치료받고 수술하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재수술이 필요하다던가 이런 말씀은 못 들으셨어요? 제 수술은 아니고요. 네. 네. 수술은 아니고 수술은 2번씩 했기 때문에 아니고 고관절 2번 했거든요. 아이고. 고관절을 2번이나 수술하셨어요. 그래요. 그래도 당장 어디 부러지거나 골절이 있어서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는 들으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그러시면 입원은 치료가 필요하시다고 말씀드린 병원에서 입원해서 당분간 통증 조절이나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는 자꾸 넘어지는 원인이 아마 근력이 저하되고 자꾸 여러 군데 수술 받으시니까 기운이 없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렇군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라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당장 통증 조절이나 이런 건 집에 계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 입원하셔서 그 통증 조절이나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좀 꼭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네. 지가 파킨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파킨슨. 그렇죠. 파킨슨병이 있으시면 더 자꾸 넘어지거나 그러실 수 있으니까 예. 조금 위험하겠네요. 그런 거예요. 네. 파킨슨병이 있으면 너무 그래서 재활 치료도 받았거든요. 그러셨구나. 아이고. 어머니.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예, 입원을 꼭 해야 되나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고민되고 궁금하신 부분이신 거죠? 네. 예. 그런데 원장님 의견도 같으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회복할 때까지는요, 안전하게 좀 병원 입원하셔서 집중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전화 연결 저희가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또 다른 비수술 치료법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원장님 그 줄기세포 이식술 잠깐 언급해 주셨거든요. 이 줄기세포란 과연 무엇입니까? 보통 이제 공식 용어로는 제대열 줄기세포 또는 동종 배아 줄기세포라고 얘기하는데요. 아기가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신생아의 태반과 탯줄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 안에 무수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줄기세포들이 있는데 이 줄기세포들은 주인이 없는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인도 없고 기능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래서 어떤 조직으로든지 분화가 가능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줄기세포들을 인위적으로 전처치를 해서 관절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해줘서 그 임무를 부여받은 세포들을 무릎 연골 손상이 있는 환자들의 무릎에 직접적으로 이식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줄기세포 이식술은 그렇다면 이제 손상된 연골, 그 관절을 좀 재생시킨다. 예, 이런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 이식술 이제 어떻게 회복돼 가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원장님. 시술 전에 정확하게 진단을 통해서 연골 손상이 얼마나 돼 있는지 그리고 어느 부위에 어떻게 손상이 돼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요.
보통은 관절경 시술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최소절개로 무릎 앞쪽에 약간의 절개창을 내서 시술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지금 사진을 보시면 관절경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주변에 하얀 조직들은 정상 관절 연골이고 가운데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은 원래는 연골을 받치고 있는 뼈 조직인데 관절에는 원래 이게 노출되면 안 되는 뼈 조직인데 이미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벗겨진 크기가 거네요. 네, 예. 크기가 한 2.5cm 정도 돼 있는데 오. 이 손상된 연골 그 손상 부위에 전처치를 통해서 깨끗이 정리를 한 다음에 구멍을 내주고 거기에 그 줄기세포 배양액을 도포를 해주면 가운데 사진처럼 도포를 해준 사진이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1년 정도 지난 경과를 다시 관절경으로 봤을 때에는 주변 조직과 거의 차이가 없는 연골로 재생되어 있는 걸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매끈해졌습니다. 네. 한 번 손상된 연골은 절대 재생되지 않는다던데 이렇게 줄기세포 이식술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나도 좀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고 네. 또 희망을 좀 갖고 계신 환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까? 네. 이 동종배아 줄기세포 이식술은 원래는 젊은 환자들의 연골 손상이 있었을 때, 관절 연골 손상이 있었을 때 이를 극복해주기 위해서 처음에 개발된 시술법인데 네네. 시술 데이터가 쌓이면서 이렇게 연골이 재생이 잘 되면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에게 시술을 해보자 이렇게 치료 범위를 좀 넓혀서 보니까 예.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도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 연골 재생이 충분히 되는 걸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응증으로는 지금은 오히려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 더 많이 시술하게 되고요. 와. 젊은 환자의 관절 연골 손상, 스포츠 손상과 동반된 연골 손상이나 또는 박리성 골 연골염이라고 하는 연골이 뼈에서 떨어져 나가는 병이 있는데 이런 환자들에게 시술을 할 수 있겠고요. 다른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고 지속되는 환자분들,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지만 나는 인공관절은 절대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다른 치료 방법,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네. 또는 연세가 많으시거나 전신질환이 있어서 이런 큰 수술이 힘든 환자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차선책으로 줄기세포 이식술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줄기세포 이식술 실제 치료 사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6세 어머님께서 받으셨어요. 네. 환자분은 76세십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으시고 관절경을 통해서 줄기세포 이식술을 시행하셨는데 시술 전에 연골이 손상되어 있는 부위가 26개월 지난 다음에 관절경을 봤을 때에는 아주 깨끗하게 재생되어 있는 연골로 대체되어 있는 걸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예. 자, 이어서 제법 젊으신 축에 속하죠. 59세인 환자분께서도 받으셨습니다. 네. 59세 환자분이시고요. 여자 환자분이신데 이 환자분은 아까 전에 보셨던 환자분보다 나이가 젊지만 훨씬 더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되는 그렇네요. 범위가 큰 이런 환자분이었는데 이 환자분도 18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관절경을 봤을 때에는 연골 손상된 연골 부위가 많이 재생되어 있는 걸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줄기세포 이식술 실제 치료 사례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고민 전화 이어지고 있는데요. 방송이 종료된 이후에는 저희가 연결이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조금만 더 서둘러 주시길 바랄게요.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